자, 안녕하십니까. 아나토미스 이창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깨 강의를 했었죠. 근데 설문조사를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해부학이 좀 어렵다는 평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모토가 아무래도 쉽게 배우는 해부학과 재활인데, 당연히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어깨의 기능 해부학 자체가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죠. 관절도 많고, 뼈도 많이 봐야 되고, 근육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유를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우선 기초해부학 부분, 뼈나 근육의 이름, 명칭 같은 것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한정된 시간에서 진도를 쭉 나가야 하는 거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숙지가 안 됐는데 뒤에 내용을 계속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서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한데, 기능해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 부분,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이 있는지 숙지가 안 됐는데, 기본적인 움직임이 너무 이제 세부적인 내용, 뭐 롤링이니 슬라이딩이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어깨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지금 영상에 제가 안 보입니다. 그죠? 얼굴이 안 보이죠? 지금 이 카메라가 거의 제 눈의 각도랑 일치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이런 거 들고 카메라에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좌우, 앞뒤,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설문조사에서 카데바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물론 이제 어디 가서 카데바를 빌려올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빌려올 수 없겠죠. 가지고 있는 모형을 좀 이제 제 눈높이에서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찍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찍어 보는 건데, 지금 이 방법이 괜찮은지 아니면 별론지는 뭐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단체 카톡방에서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 영상에서는 이 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관절의 이름과 명칭, 그리고 각 관절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모형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전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내재근, 인트린직 머슬 6가지 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뼈부터 볼게요. 슬라이드는, 제가 요쯤에 한번 웬만하면 편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슬라이드를 보고, 이걸 보면 되겠네요. 이거 제가 넘기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 카톡방에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뭐 따로 만든 슬라이드는 아니고, 강의할 때 썼던 슬라이드 중에서 중요한 것만, 기초적인 것만, 오늘 할 내용들에 대해서만 한 20장 정도? 21장인가요? 뽑아 놓은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앞에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깨 관절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모형에다가 스티커로 좀 붙여놨는데, 뒤, 앞이죠. 안테리어, 뒤, 포스테리어입니다. 앞에 요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 뒷모습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본인의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 앞모습, 뒷모습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앞사람의 오른쪽 어깨 혹은 본인의 어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 부분이고, 어깨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뼈, 중요한 뼈, 클라비클, 빗장뼈죠. 쇄골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뼈, 스카플라, 견갑골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는 잘려 있지만 상완골, 휴메루스, 윗팔뼈가 됩니다. 이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보다 이거 잘못 올린 것 같네요. 제가 넘겨가면서 그냥 보고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클라비클 빗장뼈, 쇄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앞이니까 여기가 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앞쪽, 몸통 중간 쪽에는 이렇게 볼록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오목합니다. 여러분들의 어깨라고 생각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제 복장뼈 있는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볼록하고 오목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몸통. 자, 안쪽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요게 복장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터넘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클라비클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스터넘하고 연결하는 이쪽, 여기 전체를 스터널 엔드라고 하고, 복장 끝이라고 하죠. 복장 끝이고, 복장뼈와 관절하는 이 부분을 복장 관절면, 스터널 파셋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스터넘하고 클라비클, 복장뼈하고 쇄골, 빗장뼈가 관절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터널 파셋, 복장 관절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장 관절면이,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갈비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제 오른쪽 손이 복장뼈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으면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갈비뼈가 이 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 검은 거는 제가 좀 보기 편하시라고 미리 표시를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아래쪽을 보시면 갈비뼈가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아니, 튀어나온 곳이 된다. 거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그 코스탈 튜버러시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튀어나오거나 거친거나 뭐 이러면은 뼈에 그런 면이 있으면 어떤 구조물이 붙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코스탈 튜버러시티, 갈비 거친면이라고 하는 곳은 1번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번 갈비뼈와 빗장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인대 이름은 뭘까요?
제가 교육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이름을 외우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고유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고유명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전혀 관계없는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갈비뼈와 빗장뼈를 연결하는 인대니까 코스토 클라비큘라 리가멘트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쭉 가서, 자, 다시 아래를 볼게요. 아래 보시면 이쪽에 하나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형이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형으로만 뭐 생긴 거를 뭐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모형이 100%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뾰족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고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약간 꽃갈콘 할 때 그 콘 있죠. 콘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코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합니다. 원뿔 인대결절. 콘 모양을 닮은 코노이드 튜버클. 결절인 거죠. 그래서 원뿔 인대결절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긴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트라페조이드 라인, 마름 인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뿔 인대결절은 당연히 뭐 튀어나와 있으니까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가 되겠죠. 어떤 인대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코노이드 리가멘트, 그 다음에 이 트라페조이드 라인에는 트라페조이드 리가멘트가 부착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요렇게 들어가서 이 뒤쪽에 연결되는 마름 인대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연결되는 마름 인대. 그리고 제가 잘라낸 거 하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코노이드 리가멘트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쪽 끝을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캡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황색 부분, 여기에 둘러싸여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 쇄골하고 클라비클하고 관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크로미알 엔드, 왜냐하면 여기가 봉우리, 아크로미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크로미알 엔드라고 하고, 이 아크로미온, 봉우리와 관절하는 클라비클의 끝부분을 이제 아크로미알 파셋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둘러싸여서 안 보이지만 이 스터널 파셋처럼, 묘기 관절면처럼 이 클라비클 쇄골의 끝부분, 빗장뼈의 끝부분 관절면이 이 아크로미온하고 붙는다고 해서 아크로미알 파셋, 봉우리 관절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뼈는 뒤에서 먼저 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뭐 정확하게 삼각형은 아니지만 대체로 삼각형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 좀 뺄게요.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이 3개가 있고 모서리가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이 밑에서부터 아래각, 위각, 가쪽각이 되고요. 이게 참 뒷모습이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위, 가쪽각, 인페리어 앵글, 수페리어 앵글, 레터럴 앵글, 그 다음 안쪽 모서리, 가쪽 모서리, 그리고 위 모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메디알 보더, 레터럴 보더, 수페리어 보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어깨뼈에는 3개의 돌출된 구조물들이 있어요. 자, 먼저 앞에서 보시면 뭐가 튀어나와 있죠? 제일 앞에 보이는 요거. 자, 이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라고 합니다.
까마귀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 다음 앞에서 봤을 때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아까 그 클라비클 빗장뼈랑 관절하는 부분이라고 했던 이 봉우리 부분, 아크로미온 봉우리 여기도 튀어나와 있죠. 이 뒤에 보시면 여기가 아까 튀어나와 있던 봉우리 부분이고요. 봉우리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스파인 오브 스카플라, 어깨뼈 가시라고 합니다. 보통 그 스카플라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깨뼈 가시 부분하고 아크로미온, 그리고 앞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의 튀어나온 돌출된 구조물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플라 스파인과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있어서 어깨뼈 전체를 위와 아래로 이등분을 하게 되는데, 이 위쪽에 훅 들어간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훅 들어간 부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간 부분이 가시 위 오목 수프라스피누스 포사라고 하고, 아래 들어간 부분이 가시 아래 오목 인프라스피누스 포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육이 각각 위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오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쪽 각 부분에 이렇게 생긴 관절 오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절 오목은 위팔뼈와 관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려면, 좀 제가 내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관절 오목은. 그냥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 이 모형의 이 주황색은 관절 오목은 이 안쪽에 이 부분, 이 뼈 있는 부분이 관절 오목이고, 이거는 이제 글레노이드 레이브럼, 관절 와순이죠. 물론 뭐 가장자리를 따라서 있긴 하는데 어쨌든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부착해 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이 부분, 이 뒤쪽에 뼈 있는 부분, 여기가 글레노이드 포사가 되고, 이 글레노이드 포사의 위쪽 튀어나온 부분하고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오목 위 결절, 오목 위 결절. 그래서 수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 아래에 튀어나온 부분이 오목 아래 결절. 여기가 오목 아래 결절.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스카플라의 플레인, 스카플라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인데, 이 사람의 스카플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비클의 방향을 보면 좀 알겠죠? 클라비클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깨뼈, 뒤에서 봤을 때 어깨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있나요? 쇄골이?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이때의 이 스카플라의 각도, 요 선과 이 스카플라의 요 선이 이루는 각도, 요거를 스카플라 플레인이라고 하고, 보통 30에서 35도 정도 됩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요 모습이죠. 요렇게. 30에서 35도 정도. 요거 스카플라 플레인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제 위팔뼈 머리는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 어깨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팔뼈 머리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반구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형에서는 좀 확실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매끈매끈하죠. 관절 연골로 덮여 있는 이 관절 오목하고 관절하는 부분이라서 매끈매끈하게 관절 연골로 덮여 있는 부분이고,
반구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거친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관절 연골로 덮여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 경계선을 우리가 아나토미칼 넥, 해부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견했는데 잘못됐네요. 서지컬 렉이 해부목이 아닌데, 그죠? 해부목은, 서지컬 렉은 여기입니다. 서지컬 렉은 이 헤드에서 몸통, 샤프트 연결되는 이 가장 얇은 부위가 서지컬 렉이 되고, 여기는 아나토미컬 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앞쪽 먼저 볼까요? 앞쪽을 이렇게 보시면, 관절면의 앞쪽에, 관절면의 조금 가쪽, 앞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보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 여기가 레서 튜버클, 작은 결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그레이터 튜버클, 큰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절과 큰 결절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을 능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작은 결절 능선, 여기를 큰 결절 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선과 능선 사이, 이 고랑이죠. 여기 이 모형상에는 이렇게 막 확연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 고랑을 결절 사이 고랑, 인터 튜버클라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절 사이 고랑이 끝나는 부분에서 가쪽, 먼 쪽에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는 이 거친 면이 있어요. 여기가 델토이드 튜버로시티라고 하는 어깨 쇠목은 거친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근육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서 튜버클, 작은 결절과 큰 결절, 여기에 들러붙는 근육들이 우리 회전근개라고 했죠. 돌림근띠 근육들, 로테이터 커프 머슬, 그 근육들이 여기에 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능선, 작은 결절 능선에는 뭐가 붙죠? 그 테레스 메이저, 대원근이 붙죠. 그리고 큰 결절 능선에는 팩토럴리스 메이저, 대흉근이 붙습니다. 그리고 델토이드 튜버러시티에는 이 어깨 전체를 감싸면서 내려오는 삼각근이 부착하는 부위로 작용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일단 뼈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존재하는 어깨의 먼 쪽 부착 부위와 몸쪽 부착 부위, 그러니까 인서션과 오리진을 다 가지고 있는 내재근들, 인트린직 머슬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볼까요? 이거 보시면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실리콘을 다 사가지고 제가 근육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일 먼저 가시위근 볼게요. 가시위근 보이시죠? 가시위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카풀라 뒷면에 스카풀라 스파인, 가시의 위쪽에 위치한 스프라 스피누스 포사, 가시 위 오목, 다시 가시 위 오목 스프라스피누스 포사에 존재하는 근육이 바로 스프라스피나투스 가시위근입니다. 얘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자, 이 모양에 맞게 잘라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어디를 지나가죠? 봉우리 밑을 지나가요. 봉우리 밑을 지나서, 자, 이렇게 대결절의 가장 앞쪽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기초라서, 아니, 어쨌든 지난주에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핀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회전근개에서 임핀지먼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낄 수 있다. 왜 끼냐? 자, 원래 어깨가 우리 이제 뒷모습 보면 원래 어깨가 요게 아니고 스카플라 플레인으로 위치한다 그랬죠. 35도, 30에서 35도 정도. 자, 좀 위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프론탈 플레인에서 벌린다면 어떻게 벌리겠어요? 요렇게 벌리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벌립니다. 그러면 여기 그레이터 튜버클이 아크로미온에 끼게 돼요. 그죠? 다시 프론탈 플레인, 죄송합니다. 프론탈 플레인 요거죠. 요게 프론탈 플레인이죠. 여기 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같이 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발음이 세나요? 자, 스카플라 플레인 오브 스카플라 어깨면으로 벌림을 한다면, 아까는 프론탈 플레인으로 벌림은 요거였는데, 자, 요렇게 올리는 거죠. 같은 면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보이시죠? 그레이터 튜버클, 큰 결절이 아크로미온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핀지먼트가 덜 생기게 되죠. 그때 교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공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공간이죠. 요 공간. 부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아크로미온,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인대,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 그리고 아크로미온, 그 아래 부분, 여기를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 봉우리 밑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가 보통 한 1cm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아래로. 근데 이제 임핀지먼트가 생기면 공간이 좁아지고 이렇게 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잠깐 빼고, 그다음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를 볼게요. 가시 아래근. 자, 가시 아래근이니까 당연히 스카플라 스파인의 아래쪽에 위치한 인프라스피누스 포사에 존재하는 근육입니다. 인프라스피누스 포사는 가시 아래 오목, 인프라스피누스 포사에 존재하는 가시 아래근, 인프라스피나투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까 수프라스피나투스가 가시 위근이 위에서 와서 대결절의 가장 앞쪽 이쪽에 위치를 했고, 인프라스피나투스 가시 아래근은 이제 대결절의 가시 위근의 바로 옆에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조금 포스테리어 쪽에 붙게 되겠죠. 요게 가시 아래근입니다. 이 가시 위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시 위근이 수축하면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팔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수축하면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이렇게 뭐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가쪽 돌림이 됩니다. 이 관절에서 상완골이 위팔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가쪽 돌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테레스 마이너 머슬. 테레스 마이너는 이 스카플라의 메디알 보더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부착해서 가장 끝에, 그레이터 튜버클의 가장 뒤쪽 끝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얘도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서 뒤쪽으로 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근육이 이 부착 부위 안쪽에서 짧아지는 건데,
어쨌든 편의상,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죠? 아까 인프라스피나투스와 마찬가지로 윗팔뼈의 가쪽 돌림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다음, 테레스 메이저 머슬. 테레스 메이저는 아래각 부분에 위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합니다. 얘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렇게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상완골의 뒤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윗팔뼈의 뒤에 붙는 게 아니고, 윗팔뼈 안쪽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앞에.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작은 결절의 능선 부분. 여기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앞쪽에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앞쪽에 부착을 했고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돕니다. 자, 윗팔뼈가 이렇게 돌아가요. 뉴트럴 포지션에서 이렇게 뭐죠?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와서 어깨 밑근, subscapularis. 얘는 제가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군요. 스카플라의 앞쪽 면에 움푹 들어가 있는,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subscapular fossa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앞쪽에 이제 갈비뼈들이 위치를 해서 갈비뼈하고 닿아 있는 부분은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관절을 형성을 하고 기능적 관절을 이 오목 부분에 위치한 근육이 어깨 밑근 subscapularis 근육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아래쪽을 지나서 레서 튜버클의 부착 부위를 가집니다. 여기 레서 튜버클에. 그럼 얘가 수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윗팔뼈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이게 뭐죠? 뉴트럴 포지션에서 이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들은 테레스 메이저를 제외하고 큰 원근을 제외하고 어깨 밑근과 작은 원근, 가시 아래근, 가시 위근 이 네 가지를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돌림근띠 근육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들긴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델토이드 머슬입니다. 델토이드 머슬 삼각근 삼각형으로 생겼나요? 이거 입체적으로 바꿔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 돼버렸는데 이거 영상을 제가 편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끊기네요. 계속 제가 지금 다시 눌러주고 지금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델토이드만 얘기하고 좀 뭔가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델토이드는 이런 식으로 스카플라 스파인과 아크로미온 그리고 클라비클의 가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어깨 전체를 감싸고 쭉 내려와서 델토이드 튜버러시티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몸쪽 부착 부위는 이제 스카플라 스파인에 붙어 있는 부분이 요게 후면 포스테리어 헤드가 되고 아크로미온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이 레터럴 헤드, 중간, 미들 헤드. 그 다음에 클라비클 쪽에 붙어 있는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이 안테리어 헤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내재근 근육들 다 보셨고, 자, 이제 조금 여유 공간이 생겼네요. 왜 그러지? 자, 그래서 이제 각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저희 교육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관절 영상 보시면서 이제 세부적인 거를 좀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깨를 이루는 뼈 3개, 그리고 이 뼈가 이루는 관절 4개가 있었죠. 그 관절은 먼저 앞모습 봤을 때 여기 이 복장뼈랑 연결되는 이 부분, 복장, 빗장 관절, 스터노 클라비큘라 조인트, SC 조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 보시면 클라비클과 아크로미온이 연결되는 빗장뼈와 봉우리가 만나는 이 부분, 봉우리 빗장 관절, 봉우리 빗장 관절,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라 조인트,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라 조인트, AC 조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진짜 관절은 아니고 기능 관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어깨 가슴 관절, 어깨뼈와 갈비뼈, 제 손가락 갈비뼈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어깨 가슴 관절, 스카플로 소라식 조인트, 그래서 ST 조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 오목 위팔 관절, 이 부분이죠. 관절 오목과 위팔 사이의 관절이라고 해서 오목 위팔 관절,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GH 조인트라고 합니다. 각각을 좀 보시면 먼저 스카플로 아니구나. 죄송해요. 스터너 클라비큘라 조인트, 여기죠. 이 부분입니다. 스터넘과 클라비클, 이 사이의 이 움직임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제 손이 복장뼈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올림,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올림, 그리고 내림, 그리고 내밈, 뒤당김, 그리고 돌림, 요겁니다. 기본적인 움직임, 3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자, 올림, 엘리베이션, 내림, 디프레션. 이 내림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제 손가락 1번 갈비뼈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내려가요. 그래서 올림은 한 45도, 내림은 10도 정도까지밖에 되지가 않고, 자, 내밈, 뒤당김은 요거죠. 프로트랙션, 그리고 리트랙션. 자, 어쨌든 회전축이 여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림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사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하는 이 돌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AC 조인트에서 가능한 거. 제가 그때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AC 조인트에서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지금 방금 한 SC 조인트에서 이런 움직임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절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어깨 가슴 관절에서 이 스카플라 어깨뼈와 우리 갈비뼈 사이를 잘 정렬할 수 있게 이 스카플라의 위치를 조절을 해요.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게 하면서 또 관절 오목도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위팔뼈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탈구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갖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 AC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AC 조인트에서의 움직임은 사실 굉장히 미세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각도를 보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각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움직임에 대한 이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이름을 써서 이제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 자 이번엔 제 왼손이 복장뼈예요. 뒤에서 본 모습이죠. 자, 이 상태에서 올림이란다. 죄송합니다. 어버드 로테이션. 자, 그 다음에 다운워드 로테이션. 그죠? 이렇게 뱅글 돌아가는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축이. 그 다음, 그 미세한 돌림성 조절 운동이라고 해서, 수평면상에서, 자, 인터널 로테이션. 아이고. 자, 이게 복장뼈가 여기 제 손이 복장뼈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갈비뼈와 멀어지는 동작, 요게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갈비뼈와 가까워지는 요거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 가까워지는 거, 가쪽 돌림,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시상면상에서는 이 상태에서 자, 아래 각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래 각이 이렇게 들리는 거.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뒤쪽 갈비뼈가 이 갈비뼈하고 멀어지는 이 움직임이 안테리어 틸팅, 앞쪽 기울임이 되고, 이 갈비뼈와 가까워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포스테리어 틸팅, 뒤쪽 기울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 이렇게 하면은 갈비뼈에 가까워지니까 안테리어 틸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포스테리어 틸팅, 멀어지는 게 안테리어 틸팅이고, 이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 가쪽 돌림도 마찬가지로 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갈비뼈와 멀어지는 게 안쪽 돌림, 가까워지는 게 가쪽 돌림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어깨 가슴 관절. 자, 우리 갈비뼈가 여기 있어요. 제 손가락이 갈비뼈인데, 이렇게 갈비뼈와 스카플라의 앞면이 이렇게 직접 닿아 있는 건 아니고 관절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어깨 가슴 관절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깨뼈의 관절 오목과 위팔뼈가 관절하는 이 부분, 여기가 오목 위팔 관절, GH 조인트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의 움직임이 사실 어깨의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SC 조인트와 AC 조인트, 다시 복장 빗장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돌리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거 다 가만히 있고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독립적인 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팔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앞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굽힘하거나 펴하거나 어쨌든 팔이 움직이고 스카플라, 어깨뼈가 움직일 때 얘네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SC 조인트, 복장 빗장 관절은 팔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것과, AC 조인트, 봉우리 빗장 관절은 이제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독립적인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깨의 모든 움직임은 이 스카플로 소라식 조인트, 어깨 가슴 관절하고 오목 위팔 관절,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두 관절은 물론 독립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이 어버드 로테이션, 위쪽 돌림이 아니죠. 자, 이 어깨뼈의 어버드 로테이션과 이 위팔뼈,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글 용어도 무조건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빼먹고 넘어가서 다시 하게 되는데, 자, 어깨뼈, 스카플라의 위쪽 돌림, 어버드 로테이션, 요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 어버드 로테이션은 위팔뼈에, 자, 옆으로 올리는 거 뭐죠? 에이비덕션, 벌림, 그리고 앞으로 올리는 거, 굽힘, 플렉션. 이 두 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위쪽 돌림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임핀지먼트 할 때 이렇게 올리면 닿는다 그랬죠. 그래서 팔을 120도 정도까지 올리면은 임핀지먼트랑 상관없이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어깨뼈 고정시켜 놓고 팔 이렇게 올리면 여기 딱 닿아요. 탁.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을 180도 올리려면 이렇게 돌아가나요? 아니죠. 여기서 120도까지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어깨뼈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팔을 들 때
자, 여기서는 120도, 어깨뼈가 60도. 그래서 토탈 180도가 올라가는 거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30도 이후부터 보통 2대1의 비율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2도 올라가면 여기 1도, 2도 올라가면 1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80도가 된다는 거. 어쨌든 어깨뼈의 위쪽 돌림하고 위팔뼈의 벌림과 굽힘하고는 연관이 있고, 또 어깨뼈의 반대로 다운워드 로테이션, 아래쪽 돌림은 위팔뼈의 뒤쪽으로 익스텐션, 펴과 그리고 벌려있던 거에 이렇게 모음, 어덕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카플러 소라식 조인트, ST 조인트, 뭐였죠? 어깨 가슴 관절. 어깨 가슴 관절에서의 움직임은 일단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서 제가 팔을 들고 할게요.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거, 갈비뼈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내림, 디프레션,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밈, 프로트랙션, 갈비뼈를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당김, 갈비뼈 따라 뒤쪽으로 이렇게 오는 뒤당김, 프로트랙션. 그리고 위쪽 돌림,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버드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내려오면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됩니다. 오목 위팔 관절에서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벌림, 에이비덕션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도까지 가능하고, 스카플라에 60도 어버드 로테이션, 위쪽 돌림이 있어야 토탈 180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모음, 어덕션, 그 다음 굽힘, 앞쪽으로 플렉션, 그 다음에 뒤쪽으로 펴, 익스텐션, 그 다음 안쪽 돌림, 인터널 로테이션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안쪽 돌림입니다. 다시 이렇게, 그 다음 가쪽 돌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거에 가쪽 돌림이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수평 굽힘하고 수평 펴은 운동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90도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모으면 이렇게 플렉션, 바깥쪽으로 피면 익스텐션, 펴. 그래서 수평 굽힘 잘 안 되는데 수평 굽힘, 수평 펴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기초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난 후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지금 믿는데,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처음 시도해보는 그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좀 만져보면서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떤지도 한번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네. 제가 이거를 편집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중간중간 계속 잘려가지고 지금 이것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또 영상 찍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좀 지난주에 찍으려고, 아니면 주중에라도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월화수목금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 시간을 내서 찍었는데 이걸 또 다시 편집을 하려니까 또 얼마나 걸릴지,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릴 테니까. 또 끊겼네요. 자, 한번 보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지난주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거 별거 아닌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